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는 광주와 전남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실종자 2명은 오늘 또 발견하지 못했고 수마가 휩쓸고 간 삶의 터전에서는 멀쩡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거칠게 흐르는 흙탕물 한가운데 선 남성이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남성이 도우려고 뛰어들지만 거센 물살에 휩쓸려 넘어집니다. 이들이 구출하려던 이는 70대 노인.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갈라져 버린 도로에 발이 끼어 오도 가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업사 직원분들 한 7분이 나오셔가지고 구출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고 계속. 교각 상단까지 물이 찼다 빠진 광주천. 교량 기둥 아래 성인 허벅지 높이만큼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6.25 전쟁 격전지인 옛 산동교는 지지대에 금이 가고 교량은 V자 형태로 휘었습니다. 폭우에 침수됐던 광주 북구의 한 마을은 길 여기저기 뻘을 뒤집어 쓴 세간살이들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밀려든 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아주 우리 집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그래. 저 앞집은 더 그랬고 그거는 큰 방가잉 들어가 버렸다. 이 난리가 뭔 난리. 오늘에서야 수도가 연결된 집은 겨우 복구를 시작합니다. 토배도 하고 장판도 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맞지. 침수에 지붕이 들리고 기울어진 집들. 마을 주민들은 인근 신안교 정비 작업 탓에 마을이 빗물이 빠지는 길이 돼버렸다고 지적합니다. 해거리에서 물이 막히니까 여기 물이 차니까 수로로 대붙다 이 말이에요. 수로 돼가지고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 차붙다 이 말이에요. 광주시는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면에서 피해 복구는 복구대로 하고 다시는 또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졌을 때 대책은 대책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된 비에 오늘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지난 사흘간 이른바 괴물폭우가 쏟아지며 2명이 실종되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결과 광주는 2명이 실종되고 도로와 건물 침수 560여 건 등 950건이 넘는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가축 18만 5천여 마리가 죽고 4,700헥타르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460여 채가 물에 잠겼고 담양 금산제 저수지 등 73곳의 하천 제방이 유실된 것을 비롯해 123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극한 폭염에 이어서 역대급 폭우, 기후위기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계절 동안 눈을 볼 수 있는 카자흐스탄 침불락에서는 이른바 무더위로 인해 만년설도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해외 캠프 학생들과 동행하고 있는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침불락의 만년설이 해발고도 3,200m 높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케이블카를 3번 갈아타는 사이 도심에서 최고 36도에 육박하던 무더위는 20도로 뚝 떨어졌고 불어오는 바람결도 상쾌합니다. 첫눈이 오는 1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산 전체가 늘 눈이 덮여 있고 정상에선 사계절 눈을 볼 수 있는 겨울 왕국.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자 트레킹 등을 즐기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알마티 최고의 명소입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이름은 제공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적인 경관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벅차오름과 감동이 저에게는 큰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빨리 왔어요. 5월 초부터 이제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보통은 이제 7월 중순 되면은 이제 40도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제 뒤로는 왼쪽에 틸빙하와 오른쪽에 아약빙하가 보이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소라면 있어야 할 만년설이 모두 녹아 보이지 않고 빙하의 경계선도 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의 아시아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년에서 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았습니다. 관측사상 최소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또 보고서는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텐산 산맥에서 이미 24개의 빙하 중 대부분인 23개에서 대규모 유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기후재앙을 가장 오래 깊이 겪어야 할 당사자인 청소년들. 잊지 못할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좀 이제 청소년으로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 청소년들도 지금 열심히 체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많은데 어른들도 기후변화에 좀 더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 실질적 변화를 위해 위험이 늘어나는 결정들을 막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탐색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계속 알릴 것이고 또 현재 기후위기 문제가 호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유족의 요구로 취소됐습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조사위원회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에 앞서서 살펴본 결과 사고조사위원회가 결론만 설명하고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참사 원인은 복합적인데 안전장치와 시스템 부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개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사고조사위원회 측은 추후 유족과 합의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전국 폭우 재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충청권의 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77%의 득표율로 박 후보에게 25%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이번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로 총 합산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오는 8월 2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호남권 경선이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곡성군 죽곡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비탈길로 미끄러져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량 추락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이 도로 옆 5m 아래 밭고랑에서 심정지 상태의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22일 광주교통문화원에서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열고 택시업계와 시민 간 상생과 택시요금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한 택시요금 용역에서는 현재 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거리를 2km에서 1.8km로 줄이고 요금 100원 상승거리도 134m에서 110m로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사무국은 전남 도립미술관, 산이정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과 입장권 상호 할인과 공동 홍보 등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